100% 아닌데 리버풀 격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극찬한 캡틴 손흥민 헌신 인터뷰 풀버전 해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에게 푹 빠진 모습이다. 토트넘 헛스퍼는 1일 오전 1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헛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PL 7라운드에서 리버풀의 2에서 1승리를 거뒀다. 승점 3점을 추가한 토트넘은 개막 후 7경기 무패 행진 5승 2무를 이어가며 리그 2위, 승점 17에 올라섰다. 리그 초반 좋은 흐름을 가진 두 팀의 맞대결이었다. 이 경기 전까지 리버풀은 6경기 5승 1무를 기록 중이었고 토트넘은 4승 2무의 성적을 올리고 있었다. 리버풀의 순위가 높았지만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뀌고 어느 한 팀은 시즌 첫 패배를 맛볼 수 있는 경기였다. 이날 토트넘은 4-2-3의 1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 손흥민이 포진했고 히샬리송, 메디슨, 쿨루셉스키가 뒤를 바쳤다. 비수마, 사르가 중원을 구성했고 사백은 우도기, 반더 벤, 로메로, 포로가 호흡을 맞췄다. 골키퍼 장갑은 비카리오가 꼈다. 이에 맞선 리버풀은 4-3의 3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디아스, 가포, 살라가 3톱으로 나섰고 존스, 맥알리스터, 소보슬라이가 미드필더로 출전했다. 사백은 로버트슨, 반 다이크, 마팁, 고메스가 짝을 이뤘다. 골문은 알리송이 지켰다. 전반 중반 리버풀의 변수가 발생했다. 전반 24분 존스가 비수마를 막는 과정에서 발바닥이 보이게 비수마의 다리 쪽으로 들어갔다. 당초 주심은 옐로 카드를 줬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퇴장을 선언했다. 수적 우세를 점한 토트넘이 10분 뒤 선제골을 터뜨렸다. 주인공은 손흥민이었다. 전반 36분 메디슨이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시도했다. 이를 받은 히샬리송이 땅볼 크로스를 올렸고 빠르게 문전으로 쇄도하던 손흥민이 가볍게 마무리했다. 손흥민의 유럽 통산 200번째 골이었다. 토트넘은 전반 막판 리버풀에 동점골을 내줬다. 그러나 후반 24분 조타가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면서 다시 분위기가 토트넘 쪽으로 넘어왔다. 결국 후반 추가 시간 5분 포로의 크로스가 마틴 맞고 자책골이 되면서 토트넘이 2에서 1승리를 거머쥐었다. 사실 손흥민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메디슨과 손흥민은 오늘 훈련을 마쳤고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두 선수들은 지난주 아파서 잠시 동안 훈련을 받지 못했다. 일단 경기를 앞두고 컨디션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 선발로 나선 손흥민은 선제골을 터뜨리며 제 몫을 다했고 비교적 이른 시간인 후반 24분 솔로몬과 교체됐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에도 손흥민은 컨디션 100%가 아니었다. 그러나 어제 얘기를 나눴는데 리버풀전에 꼭 뛰고 싶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자신이 팀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싶어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는 90분을 뛸 상태가 아니었다. 우리의 계획도 60분가량 출전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계속해서 공격을 이끌었고 전방에서 압박을 펼쳤다. 그리고 골도 넣었다. 주장의 대단한 노력이었다. 고 칭찬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 주장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 토트넘은 기존 주장인 위고 요리스를 대신해 굴리엘모 비카리오를 영입하며 골키퍼 세대 교체를 진행했다. 요리스는 이적설 끝에 현재 팀에 잔류한 상태지만 떠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간판 스타 해리 케인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주장단 변화가 필요했다. 이에 포스테코글루 신임 감독은 손흥민을 주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프리시즌 기간부터 손흥민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했다. 손흥민은 리그 7경기 6골로 제 몫을 다하고 있고 주장으로서 팀을 잘 이끌고 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의 토트넘은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2. 게임 개발사 직원서 태극마크까지 게임 반대하시던 부모님께 기쁨 드리고 싶었다. 태극전사. 지혜군.
1979년 한국과 대만에서 태어난 두 동갑내기 남성이 44년 뒤인 2023년 9월 28일 중국 항저우에서 마주했다.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중년 남성을 이어준 건 1987년 발매된 추억의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였다. 30여 년 전 이 게임으로 동네 오락실을 주름잡던 이들은 성인이 돼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아시안게임 결승전 무대에까지 올랐다. 게임패드로 추억의 격투를 벌인 두 남성 중 마지막에 미소를 지은 건 한국 선수였다. 한국의 e스포츠 국가대표 김관우, 44는 28일 중국 항저우 e스포츠센터 주경기장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5 결승전 7전 4승제 서샹 1인 44대만 을 4에서 3, 2에서 1, 0에서 2, 1에서 2, 2에서 0, 2에서 1, 0에서 2, 2에서 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에 채택된 e스포츠에서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을 배출한 건 김관우가 처음이다. 김관우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예상한 이가 많지는 않았다. 스트리트 파이터 5는 리그 오브 레전드, FC 온라인, 옛 피파 온라인 4,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포함해 이번에 한국이 e스포츠에 국가대표를 파견한 4개 종목 중 메달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김관우는 20대가 대부분인 e스포츠 한국 선수단에서 나이가 가장 많아 메달 획득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김관우는 보란듯 금메달을 따며 전날 FC 온라인의 곽준혁, 23KT, 이 동메달에 그쳤던 한국 e스포츠 선수단의 아쉬움도 함께 씻어냈다. 김관우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5는 시간과 경험이 쌓일수록 선수의 장점이 드러나는 게임이다. 상대와의 거리 조절을 잘하고 상대가 언제 공격을 들어올지 타이밍을 잘 예측하는 게 중요한데 이건 모두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그렇게 보면 나이가 많은 게 이 게임에서는 장점이 되는 것 같다. 다른 게임과 달리 스트리트 파이터 5 강자들은 샹이린을 비롯해 대부분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라고 말했다. 김관우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게임을 좋아해 집 앞 오락실을 학교처럼 드나들었다. 당시 스트리트 파이터 2가 출시되면서 친구들 사이에 격투 게임이 인기를 끌자 김관우 역시 격투 게임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방과 후 오락실로 직행에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5시간 넘게 게임을 하고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갔다가 부모에게 혼이 난 적도 많았다. 김관우의 게임 사랑은 성인이 된 뒤에도 변함이 없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곧장 게임 개발사에 취직해 게임 개발 기획 업무를 보며 덕업일치, 취미와 일의 조화를 이뤘다. 김관우는 부모님이 원하시던 진로가 아니었다. 판사나 검사와 같은 직업을 원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내가 좋다고 하니 응원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한 순간도 많았지만 부모의 바람을 이뤄드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떨치기 어려웠다. 지난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김관우는 스트리트 파이터 5 훈련에 매진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스트리트 파이터 5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태극마크를 단 김관우는 부모님이 처음에는 내가 국가대표가 된 걸 믿지도 않으셨다. 이후 내가 대표팀 훈련을 나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믿으시더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꼭 좋은 성적을 내고 싶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선물해드리면 그때는 부모님이 내가 지금까지 게임해왔던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시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러 장르의 게임을 섭렵한 김관우가 격투 게임인 스트리트 파이터 5에서 유독 두각을 드러낸 건 심리전의 강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김관우는 현실에서 실제 싸움, 격투를 한다고 하면 신체적인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한지인은 현실에서 자신이 하는 싸움의 스타일이 격투 게임에 그대로 나온다고 말하기도 하던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상대와 주고받는 심리전을 즐기는 편인데 격투 게임을 잘하려면 심리전에 반드시 능해야 한다. 위기에 몰린 순간에도 상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냉철하게 유추의 움직임을 간파해내면 그때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 말했다. 김관우는 스트리트 파이터 5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를 다 잘 활용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예선부터 결승까지 베가라는 한 캐릭터만을 사용했다. 스트리트 파이터 5 선수들이 보통 3개 이상의 주 캐릭터를 변칙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김관우는 스트리트 파이터 5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상황에 따라 상대의 유리한 캐릭터를 고르기 위해 여러 캐릭터를 돌아가며 쓴다. 하지만 베가는 다른 캐릭터를 상대로 할 때 강점뿐 아니라 약점도 딱히 없는 캐릭터다. 스트리트 파이터 5에서 특별한 카운터픽이 없는 캐릭터인 샘이라고 말했다. 베가는 움직임의 속도가 빠른 캐릭터다. 심리전에 능한 김관우가 상대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적의 선택이다. 대신 힘이 세지는 않아 한 번의 공격에 큼지막한 타격을 주기는 어렵다. 김관우는 어차피 모든 캐릭터에는 장단점이 있다. 나는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에서 한 우물을 오랫동안 팠다 보니 내가 원하는 순간에 맞춰 움직여줄 수 있는 빠른 속도의 베가 캐릭터를 사용하기로 했을 뿐, 이라고 말했다.